김건희가 최재형 목사한테 선물을 받았죠. 구체적으로 300만 원이 넘는 샤넬백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100만 원이 넘는 샤넬 향수 등을 받았어요. 또 뭐 전기 스탠드라든지 소소한 책이라든지 소소한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이런 선물들을 받고 나서 이제 걸렸어요. 공개가 되니까 이제 찌라시를 돌립니다. 찌라시를 돌리는데 그 찌라시 내용이 이런 청탁을 해왔다라고 최재형 목사 아니면 김건희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대화 내용들이 그 찌라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는 안 돌렸으니까 이 찌라시는 누가 돌린 겁니까? 김건희가 돌린 거죠. 죄를 자복한 거죠. 청탁이 있었음을 자복하는 것이죠. 청탁이 있고 뭔가를 받았으면 뇌물죄가 되는 거죠. 알선수재죄가 되는 거죠. 관련 내용 한번 보실게요. 본인이 청탁을 받았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이 찌라시를 김건희가 돌렸다라는 것이 맞다라면,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웃깁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실게요. 김건희의 자백서입니다. 작년 11월 말에 명품 보도가 나가니까 그 이튿날 이게 뭔가 최재형 목사님도 말씀하기에 이건 김건희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에게 예배와 특강을 기회를 달라는 거 갈수록 요구 수준이 높아졌다. 아니 김건희 씨 물어봅시다.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 빨리 차단을 했어야지. 거의 3년 동안 윤기중이 죽을 때까지 서로 주고받았어요. 나는 이게 미친 사람 아닌가 생각해. 이에 대해 김건희가 답신을 읽지 않으면 답신이 없다고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야, 이 미친 여자야. 아니 차단하면 되잖아, 카톡. 이게 지금 김건희의 궤변 아닙니까? 그러죠. 각종 민원을 쏟아냈는데 몇 년을 만나는 거야. 뇌물도 받고. 내 이름! 멋있네요. 백은정 대표. 멋지네요. 찌라시 좀 한번 띄워줘봐. 이걸 읽어줘야 돼. 작년 11월 말에 명품 보도가 나가니까 그 이튿날 이게 도는 거예요. 해명한다고. 그래서 용산발 찌라시가 나왔는데 최재형 목사님도 말씀하기에 이건 김건희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서 이게 지금 김건희 자백서가 됐어요. 이게 이제 이거 맞죠? 김건희의 자백서입니다. 이건 서울의 소리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최재형 목사님이 작성한 것도 아니고 언론에서 작성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 용산발 발급인 것 같음. 찌라시 김건희 여사 면담 장면 불법 촬영 재미교포 목사 최재형 수시로 김건희 여사에게 면담 주선 작품 구입 등을 요구했으나 김 여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불법 촬영으로 보복. 이게 이제 그렇죠. 누명을 씌우는 거죠. 네, 누명을 씌우는 거죠. 네, 그러면서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재미교포 목사 최재형과 김건희 여사 면담 장면 불법 촬영은 처음부터 최재형이 여러 세력들과 치밀하게 기획한 것으로 알려짐. 여러 세력 아닌데 네, 이거는 이명수고 최재형 두 사람이 한 건데, 그다음 김건희의 선친과 자신의 집안 어른들이 마치 깊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대선 직전 김 여사에게 카톡으로 접견한 최재형은 자신이 미국 내 상당한 기독교 인맥인 것처럼 가시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카톡을 보냈다는 것. 전부 김건희가 이제 면평으로 이렇게 최재형 목사를 매도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고백서예요. 이제 더 가보면 압니다. 김건희 아니면 알 수 없는 북한을 내용이잖아요. 3번이나 저런 방문한 내용들이. 이력을 바탕으로 처음에는 남북 문제에 조언을 하는 것처럼 했으나 차차 본색을 드러내면서 특정인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거나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만찬 초청을 요구하는 등 각종 민원을 쏟아냈다.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오해할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동장이 됐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동장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한두 번은 과거에 형님 친구라고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아는 척하고 이제 인사도 하고 밥도 먹고 친하게 옛날 고향의 선후배론 이렇게 이 얘기를 해서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청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대통령 부인 아닌 동장이라도 이제 우선은 내가 하는 거는 첫 번째 전화를 차단해. 메시지도 차단해. 카톡도 차단해. 전화 오면 귀찮으니까 나 차단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 안 만나야 되잖아. 지금 찌라시 보면은 각종 민원을 쏟아냈는데 몇 년을 만나는 거야. 뇌물도 받고. 이게 지금 김건희의 궤변 아닙니까? 그러죠. 정말 자기
자기가 그 상습 뇌물 중독자가 아니라면 마약 중독자가 마약 안 해야지고 하다가 마약만 눈앞에 있으면 또 하지 않아.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막 각종 민원을 쏟아내면 첫 번째 쏟아낼 때 차단을 하고 취지형 이거 정말 안 되겠네 해가지고 윤석열한테도 고향 그때 사진 찍은 사람 있잖아. 리셉션에서 그 사람 못 쓰겠더라. 그 사람 혹시라도 연락 오면 받지도 말고 나한테 막 무슨 이상한 청탁을 하더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각종 그 민원을 쏟아내는데 다 받아주고 뇌물을 받아야 맞습니까? 이건 내가 이 얘기하는 게 언론사 기자나 특히나 김건희 지지자들한테 취재형이 나쁜 사람이다. 우리는 잠입 취재니까 막 찔러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도 찔러보고 죄송합니다. 요것도 찔러보고 이렇게 막 찔러봐야 되는 거 아니요. 잠입 취재가 뭐요? 민원을 쏟아냈다고는 김건희의 궤변이 적혀있다. 이건 김건희 자백서입니다. 이거 검사들 이거 내가 내 이 얘기하는 거 김건희 소환할 때 요것만 가지고 취재해도 그냥 중형을 왜 취재 안 해 기자들 그리고 검사 각종 민원을 쏟아냈다. 김건희 소환할 추궁할 때 이거 들이미세요. 그 다음에 중요해. 자신의 지인들을 위한 대통령실 초청 접견이나 행사 측에 요구하기도 하고 자신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니 자신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요청하면 차단해야지. 카톡을 그냥 뭐 새벽 2시 3시에 카톡을 해야 되고 그게 좋아서 한 거 아니야. 좋아서 끌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잠입 취재할 사람 찔러봐야지. 여기저기 여기도 찔러보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이건 완성된 청탁. 양평에 있는 큰형님에게 대통령 축선을 보내줄 것도 요구했다. 이거는 보내줬어요. 언제 보내줬냐? 그 2022년 추석 선물은 거기 무슨 술 같은 거 들은 추석 선물인데 그 후에인가 봐. 추석 선물 다 보내주고 별도로 윤석열 시계를 보내줬어. 이거는 청탁도 있어. 검사님 이거는 청탁이 완성된 거라 멸치 하나 훔쳐도 절도죄는 똑같아. 병상 참작할 뿐이지. 그렇죠. 이 청탁 완성된 거. 김창준 거는 중간에 전과가 있어 안 됐지만 이건 청탁이 완성된 거다. 이제 다음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막 찔러봤지. 취재형 목사는 특히 특정 예술가의 작품을 구매해서 대통령 관저에 비춰주길 요구사항이 요구하기도 상당히 했으며 많았네요. 찔러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에게 예배와 특강을 기회를 달라는 거 갈수록 요구 수준이 높아졌다. 아니 김건희 씨 물어봅시다.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 빨리 차단을 했어야지. 거의 3년 동안 윤기중이 죽을 때까지 서로 주고받았어요. 나는 이게 미친 사람 아닌가 생각해. 대통령 부인이. 근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특히나 김건희한테 애틋한 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게 지금 작품도 구매해달라 대통령 관저에 비치해달라 갈수록 요구 수준이 높아졌는데 3년간 카톡을 주고받았다는 게 이해됩니까? 이거 뭘까요 이게 도대체? 이 얘기는 안방을 내달라는 얘기야? 아니 도대체 이게 김건희 심보가 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공갈을 쳐. 아까 우리 카톡 보여준 데도 답변했잖아. 긍정적으로. 이에 대해 김건희가 답신을 읽지 않으면 답신이 없다고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야, 이 미친 여자야. 아니, 차단하면 되잖아, 카톡. 생각해봐요.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부인한테 압박을 가하면 경찰에 신고를 내서 경호실 직원이가 체포를 해오든지. 이거 이래야 맞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정상적인 것 같으면? 신고해야지. 신고하든지 심적 압박을 가하면. 근데 이게 뭔 내용? 이게 지금 김건희가 변명이라고 쓴 용산발 명품 뇌물이 나가고 이틀 만에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토킹 수준이라고 하니까 스토킹으로 고발을 했잖아 누가. 저거 보고 고발한 것 같아. 스토킹범으로. 아니 저기 지정 목사가 김건희 집 앞에다 천막 치고 앉아 기다린 것도 아니고 그죠. 겨우 카톡이나 이걸로 한 거 아니에요 문자로. 근데 마지막에 그럼에도 김건희는 돌아가신 아버님과 이제 뭐라고 윤석열이 그랬지? 예의를 다했으나 야 공사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앙심을 품고 9월 두 번째 면담 일정이 잡히자 불법 촬영하기로 제3의 기획 세력들과 치밀한 준비하에 경호팀의 장비를 체크할 수 있는 초소형 손목시계형 몰카를 준비했다. 이거 봐서는 김건희 측에서 작성한 것 같아요. 보면 김건희 여사로서는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신분을 과시하는 최재형을 최대한 예의를 다해 대했으나 근데 자신의 민원들을 들어주지 않자.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다 제3자는 이 윤석열이 해명하기 이전 이야기거든요. 이 찌라시는 이미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측에서 이미 이 찌라시 용산발 찌라시라고 이제 생각되는 이유예요.
이거 이후에 똑같은 윤석열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해명하잖아요. 찬장한 것이. 야, 여기서 보자. 예. 대통령실 그리고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제3의 기획 세력들은 이명수 찌라시까지 하나뿐이 없었다. 나도 몰랐어. 그 당시까지는. 이명수가 치밀한 기획 세력들이냐? 그런데 김건희 이제 그날 9월 23일 날 면담이 30분이 넘어 30몇 분이야. 저것도 공갈이야. 네. 절반을 줄인 거야. 20분이다. 그날 녹취록 찍은 영상이 30몇 분이야. 30분이 넘. 김건희와 면담 시간은 불과 20분 안팎 정도로 얘기를 할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좌파들의 전유물인 살라미 전술로 잘게 쪼개 앞으로 여러 번 살라미 제작해서 전술? 최대한 이슈를 확산시키다는 전략이. 저건 누구한테 들은 거야? 이명수 기자가 이 김건희한테 이 얘기 안 해줬으면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침 뱉는 것도 보도 안 했잖아요. 최소한 그런 건 어떤 범죄와 관련 없어서 최소한 김건희를 그래도 그런 건 안 했는데 우리가 니들 같이 뭐 저 좌파들의 전유물인 살라미 전술이라면 왜 우리가 침 뱉는 거 보도 안 했겠냐. 이런 해가지고 뭐 최대한 이슈를 확산시킨다는 전략임. 이거 누가 썼을 것 같아요? 김건희와 비서들이 윤석열과 셋이 이렇게 머리 맞대고 썼을 것 같죠? 상당히 정확하네요. 이치라 씨가. 그렇죠. 같이 예. 썼겠죠 뭐. 같이 쓰고 밑에 있는 그 법조. 근데 예, 마지막이 제일 검찰 똘망이들. 마지막이 제일 우스운 네. 게 이것도 뻥이야. 마지막도 용산에서는 이번 추정을 내세운 서울술의 불법 함정 취재와 촬영 사건을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한 총선 공작으로 규정하고 불법 촬영을 주도하고 이를 기획한 배우 세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자 여기서 배우 세력 조사에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가 고발한 지 5개월 만에 우리를 고발인 조사하면서 이번 수사를 하게 됐지. 그렇죠. 단 한 번이라도 용산에서 용산은 대통령실이잖아. 대통령실 직원 여러분들이 서울에 나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전화 한 번이나 했나요? 우리가 대통령실도 고발했잖아요. 물어봤나요? 근데 뭐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것도 뻥이잖아. 조사도 안 들어갔잖아. 한번 상당히 찌라시 내용이 정확하네요. 보니까 내용들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걸 김건희 측 아니면 최재형 측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용산에서 배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범행 자백서 청탁을 받았음을 자인하는 그런 찌라시였다라는 얘기예요. 야,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겠죠. 결국에 이 청탁이 있어야 뇌물 알선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누가 이 찌라시를 유포했는지를 찾아야겠죠. 당연히 유추가 됩니다. 일단은.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비였습니다.